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엄밀히 말하면 오늘부터 이제 본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서비스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와 서비스 디자인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뭐 새로운 얘기라기보다 오래된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새로운 환경과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명칭이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첫 번째 사례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OPL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OPL, One Person Library인데, 제가 OPL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부 사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 OPL은 One Person Library, 말 그대로 이용자가 도서관에 왔을 때 만나는 사서가 곧 그 이용자에게는 도서관이다라는 개념인데, 어휘는 정확하게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픈을 달아서 One Person Library라고 썼고, 그 개념은 그 One Person Library,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혼자가 근무하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된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왜 이런 개념을 말하게 되었는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그 교직 초년 시절에 어느 분 대신 제가 맡았던 교과목이 도서관 경영론, 정보센터 경영론, 지금 또 많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입니다. 근데 초짜 선생님한테는 그것도 상당히 버겁더라고요. 도서관에 대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 과목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도 컸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얻은 결론이, 왜 도서관 경영론에는 사서들에 대한 얘기만 나올까? 사서는 들어가서 정리할 때까지 그냥 평사서인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중간관리자도 되기도 하고 관장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중간관리자나 관장의 역할들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고 사서 중심의 업무 분장 차원의 부서 단위의 얘기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부서 단위라는 것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거는 이용자 중심의 부서가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부서 체계네. 소위 그 당시 말대로 수서 업무, 열람 업무, 정리 업무, 그렇게 구분짓고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들어와서 정리되어져서 열람실에서 배열되어지고 이용되어지고 하는 이 전 과정을 어떻게 보면 기능별로 분업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정보센터 도서관 경영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OPL이고, OPL을 생각한 이유는 이용자 시각에서 그 같은 프로세스 한번 들여다봐보자라고 들여다본 거죠. 예를 들면 이용자가 특정 책을 찾는데 그 특정 책이 도서관에 없어서 사서 선생님한테 책을 주문합니다. 사달라고. 누가 어떤 사서에게 주문하냐면, 자기가 늘 만날 수 있는 사서, 열람실에 계시는 사서 선생님한테 이러이러한 책을 구입해 줄 수 없겠냐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서 선생님이 그걸 접수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서 선생님의 업무 분장 안에는 이용자에게 그 희망도서를 받는 기능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서실에 가서 필요한 책을 주문하시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내고, 이용자는 어쩔 수 없이 수석과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설명하고 그 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접수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사달라는 접수가 들어오면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책이 도서관에 입수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수석과에서 접수한 사서 선생님은 이 이용자하고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의 주문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문들이 매일같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 책은 그냥 불특정 다수의 주문의 하나로서 처리되어져서 수서대장을 만들고 이제 소적을 만든 다음에 바로 정리팀으로 넘기겠죠. 그럼 정리팀에서 이 책을 분리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라벨 작업도 하고 해서 이 책을 열람실로 넘기면 열람실이 이 책을 배열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어느 과정에서도 특정 이용자가 사달라는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람실에서조차도
특정인의 주문을 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접수한 것이 아니라 흘려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용자는 특정 어느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도서관을 찾아가서 수석과에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주문했는데 혹시 들어왔느냐고. 왜냐하면 목록에는 아직 안 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대장을 보고 그제서야 이 책이 이미 구입이 됐노라고. 왜냐하면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어본 책이 언제 주문한 거라면 지금쯤 들어왔을 거라는 예측성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 속에서. 그럼 그 정보를 들고 정리팀에 가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책이 왔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정리과에 있는 여러 사서 선생님들 속에서 그 책이 어떤 사서에게 놓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책이 주제별로 나눠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입된 순서에 따라서 구입처에 따라서 이렇게 무더기로 해서 들어와서 놓이기 때문에 어떤 사서가 그 책을 담당한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찾아주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이용자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 다시 목록을 뒤져보니 그 책이 도서관에 들어와 있더랍니다. 지금은 목록을 보는 순간 그 책이 대출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 길이 없었고 이 사람은 서가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책은 이미 없어졌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더니 누군가가 빌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죠. 며칠에 걸쳐서 여러 명의 사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용자가 열람실에 와서 사서 선생님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책이 보고 싶은데 도서관에 좀 구매해 줄 수 없겠냐 그랬을 때 그 사서 선생님이 그걸 자기가 접수를 하고 자기가 소비자 차원에서 수석과에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내가 주문하고 싶다. 이용자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서가 주문하고 싶다 그러고 책이 들어오면 정리팀이 아니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책이 사서에게 그 열람실에 있는 사서에게 오면 열람실에 있는 사서는 이 책을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대출을 타진해 볼 수 있죠. 지금이라도 보고 싶으면 정리하기 전에 미리 보여줄 수 있다. 급하지 않으면 정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연락 주겠다. 그리고 굳이 이 책을 정리실로 보낼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그 책을 정리해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서들이 보통 몇 권의 책을 분류 목록할까? 정리팀의 사서들이 어느 특정 대학의 규모를 놓고 생각하고 정리실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숫자를 놓고 따졌을 때 1년에 200일 근무를 한다면 한 6명의 사서가 5명이라 하면 5명의 사서가 200일이니까 1000일 계산되는 거죠. 1000일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처리하지 보통 책들이 2만 권 전후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하루에 20권 정도가 처리가 되어지겠구나. 사서 한 명이 책 20권을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들이 모두 다 우리가 예전에 분류 목록 시간에 배웠듯이 전부 까다롭거나 복잡한 유형의 책들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한 책들은 타이핑하고 목록을 만드는 데 시간이 투여될 뿐 분류하거나 하는 작업은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좀 부지런 떨면 20권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약에 전 사서 일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서 선생님 숫자가 전체 10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불평도 하고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가 일하던 도서관 환경이 있었던 학교의 도서관 환경을 놓고 보면 한 2배 정도? 크게 잡아서 아까 5명에서 한 10명에서 15명만 15명만 잡아도 20권의 책이 3배로 늘어나니까 한 5, 6권, 6권, 7권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열람실에서 업무를 놓고 보면 6, 7권의 책을 열람실에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도서관에 기획했을 때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일이 복잡하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열람실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과거의 전례를 놓고 보면 열람실에서 이 사서에게 물어보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일이 생긴다더라도 예전엔 1명 또는 2명의 사서가
열람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한두 명에게 몰리지만 정리팀을 해산시키고 정리팀을 열람실로 옮겨버린다면 그 사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에게 받는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하루 종일 똑같이 일률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면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밀렸던 분류 목록 작업 끝내고 저녁에 수집한 무슨 책을 사달라는 요구 같은 거 행정 처리하면 중간에 이용자를 만나는데 그렇게 부담되지 않다. 다만 이용자들이 그렇게 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고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어떤 사사를 만나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도서관 서비스를 요구했을 때 그 사서가 서비스를 일관해서 진행해 준다면 이용자 시각에는 도서관에 아무리 사서가 많아도 그 사서가 자기에겐 유일한 도서관일 뿐이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어떤 기능 또는 이런 책 이렇게 분산시켜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facility, 서비스 맥락에서 쳐다본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서야말로 도서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든 게 OPL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도서관의 구조가 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문제는 제가 그것을 도서관에 실천하려는 단계가 막 도서관의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서울대학교 중심에서 전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 예전에 기능 중심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얘기죠. 도서관이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서비스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전산의 출발점은 도서관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관행적인 서비스 체제, 기능 중심의 관리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를 그대로 기기화시키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더라도 그 처리 방식이나 방법들은 여전히 구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을 접목시키려고 해도 그 전산 프로그램이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수석관은 수석관 나름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쥐고 모든 수서 업무를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처리하고 열람 업무는 열람 업무대로 독립되어 있고 정리 업무는 정리 업무도 독립되어 있는데 이걸 섞어서 한 개인에게 수서부터 열람, 정리까지 모두 한꺼번에 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디 관리가 일단 안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산을 쪼개줬습니다. 각 사사 선생님들에게 당신이 책을 살 수 있는 예산들을 이만큼 나눠줄 테니 물론 나눠준다는 게 현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부상에서 이게 매듭을 지어줘 몫을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들에게는 일부 좀 큰 덩어리의 몫을 또 나눠주고 제가 그때 부관장으로 일을 할 때였으니까 부관장에 또 다른 몫을 나눠주고 혹시 그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서 선생님이 자기 예산을 다 쓰면 그 과장님이 예산을 자기 예산에서 할애해서 써주기를 바랬고 과장님이 자기 과의 예산이 다 소진되어지면 제게 물어보면 제 예산을 나눠서 쓰게 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책을 사고 하는 부분은 수서 업무였으니까 수서 업무를 최소화시키고 책을 선정하고 목록을 만들고 수서 대장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일반 사서 선생님 맡기고 저기서는 단순 회계 업무와 그 책을 구매하는 입찰 정도 일들로만 나누면 모든 사서 선생님들 한 자리에 집결시키고 이분들을 전부 다 열람 공간에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서 선생님들에게 국어사전, 영안사전, 그리고 DDC 그 당시 20판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모두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기 책상에 놓고 수시로 뒤져가면서 이용자를 만나면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지시사항이라면 지시사항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굳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언제든지 외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 일부를 빼고는 정리 업무나 열람 업무에서는 정리실과 열람실을 벗어나서는 자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업무 분장상.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외출한다든가 출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형식적인 좀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되게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조차도 시간을 서로 쪼개고 나누고 하는 일들이었죠. 열람실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열람실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열람실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죠. 근데 제가 조직을 바꾸고는 여러분들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이용자와 만나는 업무이고 이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용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일이고 밖에 나가서 서점 같은 데 들려서 새로운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도서관 밖에서도 여러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개념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따라붙어야 하는데 그 당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조금 변형되고 변질되기는 했습니다만 나름 그런 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전산화 작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기계화시킨다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작업이 주는 프로세스, 업무 흐름에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요즘 코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코딩 얘기가 똑같습니다. 로봇에게 걸어라라는 것을 명령을 넣을 때와 사람 보고 걸어라고 명령을 넣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걸어라 그러면 한마디면 걸어갑니다. 근데 기계 보고 걸어라 그러면 못 알아먹습니다. 기계가 알아먹으면 가장 단순한 어휘를 써줘야 합니다. 오른발을 들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발을 앞으로 착 뻗고 그 다음에 내리고 이것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고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시키는 작업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전산화시킨다는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목들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일들이 있고 그 부분은 사사가 현장에서 이전에 일했던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적으로 향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시에서 책이 하나 대출되어지고 반납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열람실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책들이 현재 어떻게 들고 나는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빌려갔는지, 반납하고 있는지, 무슨 책을 빌렸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대학 같은 경우는 이걸 연구 지원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두면 현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연구물들이 무엇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도 학생들이 몇 명 있는까지도 동시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불가능하죠.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사적 정보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관리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산은. 그런데 도서관이 전산화 시스템을 접근할 때는 그렇게 좀 발전적이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전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기계가 일을 빨리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도서관이 한 번 더 변화를 꾀한다면 전자도서관을 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를 새롭게 재설계하고 새롭게 설계되어진 서비스를 어떻게 기계로 운영할 수 있을까, 전산화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전산화가 급한 것이 아니다. 전산화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기계적으로 전산을 하기 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그 품질을 높여둔 다음에 이것을 전산화할 때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득이 무엇이고 전산화가 갖고는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 기술은 무엇이 있을지를 다 반영해서 옮겨야 한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전산화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데 망치질을 하는 것을 기계식으로 바꾸는 작업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모타를 달아서 탕탕탕탕 때리는 작업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은
굳이 대장장이가 그렇게 칼을 만들자고 칼을 다른 식으로 커터가 찍어내서 칼을 레이저로 갈고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이 모로에다가 칼을 얹어놓고 망치로 두들기는 이 프로세스를 기계화했다 해도 이 서비스는 그닥 유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것을 새롭게 설계해서 접근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시로 OPL을 들어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